자, 사회입니다.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사회 교과서 2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차시에서는, 이 소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지구촌에 있는 갈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 통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통일한 나라를 보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독일의 통일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주변국들 때문에 동독일하고 서독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중에 동독일은 이제 공산주의 쪽을 따라갔고, 또 이제 서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유 경제 체제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서독일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동독일하고 서독일이 서로 대립하다가 서독에서도 자기들이 잘 사니까 이제 동독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경제력으로 뛰어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화 교류라든지 또 스포츠, 문화 교류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있죠. 또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도 서독과 같이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동독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베를린, 우리나라로 따진 DMZ가 되겠죠.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서로 이제 동독에서 계속 서독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결국 통일이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1990년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되바꿈 되었죠. 이런 독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서독처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문화 교류를 하고 스포츠, 과학, 통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동독과 같이 닫혀있던 북한을 우리나라 큰 한민족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랑 또 북한에 가지고 있는 사정은 동독과 서독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개성공단을 들 수가 있어요. 이 개성공단에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우리 남한의 기술, 자본을 합쳐가지고 마치 나프타를 할 때 보면 멕시코의 많은 인구들과 값싼 노동력과 미국의 자본, 경제기술, 또 캐나다의 뭐 자원 이런 걸 한 것처럼 이제 북한에 있는 많은 자원과 또 노동력,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과 자본을 합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개성공단에 입주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여러 제품들을 생산했었던 적도 있어요. 이 외에도 사회 문화로 봤을 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 같이 열린 적도 있고요. 이제 뭐 결의말 큰 사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북한의 문화어하고 우리의 표준어가 다른 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국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또 금강산이나 개성을 관광 사업을 하기도 했고, 또 남북한의 유소년 축구단끼리 친선 경기도 했었어요. 이 외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거죠. 인간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권처럼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했고, 식량도, 비료, 의약품도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마치 서독이 동독에다가 지원해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통일로의 거리는 아직도 멀리 남은 것 같아요. 북한은 장거리 로켓도 쏘고 있고요. 핵실험도, 천안함도,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개성공단이 멈추게 된 사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하던 박왕자 씨라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실수로 북한의 경계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북한 초소에서 바로 소총을 쏴서 사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사과가 없다라고 해서 남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금강산 관광객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겠나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벌이려면 일단 서로를 굉장히 양보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이런 사건들은 사실 북한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이분의 유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그에 적절한 보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북한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도 계속된 갈등이 있습니다. 자원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교과서에서는 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쪽의 강 때문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지금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금도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물을 먹고 사는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지만요. 그런데 그 강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지역, 그 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나라들이 그 물을 댐을 건설한다거나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이집트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것 때문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다음 종교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또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영토상의 갈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전하죠. 원래 파키스탄이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살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또 민족 문제.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온 아프리카 민족들 간의 갈등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기는 키쿠유, 케냐에서 있는 일인데 키쿠유족과 루오족이라는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 수많은 난민이 생기고 많은 학살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해결하는 것도 정치가 되겠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교과서에 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기구, 다른 말로 유엔입니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게 유엔인데 이제 국제연합이죠. 그래서 이 유엔이 하고 있는 활동에는 평화유지, 전쟁 예방, 또 국가와 국가가 협력하는 협력을 그 목표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끼리 모인 이 유엔이라는 단체, 국제기구 외에도 비정부 기구로 NGO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곳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후원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없는 의사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가입한 국제연합의 한 나라로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돕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세네갈에 있는 학교를 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이
이라는 곳에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도 해주고 또 교육 환경 개선도 하고 의료 보건 재난 긴급 구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꾸준히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고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 사전학습 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 사전 강의를 듣고 또 마인드맵을 열심히 만들면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